웹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엔터. 네이버로 접속이 되죠. 그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입력한 이 IP와 네이버닷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알려드린 223.130.195.200 얘가 네이버의 실제 IP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IP로 통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통신은 IP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한 숫자를 사람들이 외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IP 대신에 쓰는 게 바로 네이버닷컴이고 걔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은 순전히 사람 때문에 쓰는 거예요. 컴퓨터는 도메인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IP 대신에 도메인을 쓰게 하는 서비스를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고 줄여서 DNS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브라우저 창에 네이버닷컴이라고 주소를 치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그게 사실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주소창에 네이버닷컴이라고 치는 그 순간이 뭐냐면 네이버야 너의 홈페이지를 보여줘,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서버는 그 메시지를 받고 응답을 하겠지. 응답이 뭐예요? 홈페이지를 띄워주는 거, 그 자체가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네이버닷컴이라고 치는 그 순간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 메시지에는 항상 보내는 이의 주소, 그러니까 얘죠. 그리고 받는 이의 주소, 얘란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네이버닷컴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주소란에는 네이버닷컴이 아니라 얘를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IP를 적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닷컴이라고 치는 그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의 컴퓨터가 물어봐요. DNS 서버라는 곳에다가 네이버닷컴의 IP를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DNS 서버는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통신이 된다는 거죠. 메시지를 받은 네이버 서버는 이렇게 답변을 보낼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사설 IP죠? 사설 IP로는 통신이 안 돼요. 왜냐면 192.168.0.3이라는 게 이 세상에 되게 많을 거거든. 그래서 실제는 얘와 얘 사이에 공유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공유기를 거치면 이 사설 IP가 공인 IP로 바뀝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네트.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DNS 서버라는 게 있어서 그 DNS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한 도메인을 IP로 바꾸는 과정이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의 IP를 수동으로 편집하는 곳이에요. 요게 이 컴퓨터의 IP고요. 서브넷 접두사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공유기입니다. 공유기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와 접속을 한다, 그런 의미이고, 여기에 바로 그 DNS를 설정할 수 있는 칸이 있는 거예요. 지금 8.8.8.8이잖아요. 이게 구글에서 운영하는 DNS 서버입니다. DNS 서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글도 있고 KT, SK, LG,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DNS 서버가 있습니다. DNS 서버에 적히는 내용은 세상에 존재하는 도메인과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IP가 1대1로 대응되는 테이블일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로 구성된 테이블일 겁니다. 그 DNS 서버를 어떤 걸 쓸 거냐, 바로 그걸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글의 DNS 서버를 수동으로 입력을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IP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설정하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자동 저장.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잘 봐요. DNS 서버가 지금 바뀌었죠. 아까 8.8.8.8이었단 말이야. 구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KT의 DNS 서버입니다. 얘는 지금 제가 수동으로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 DNS 서버를 자동으로 주고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공유기다. 자, 이게 제 공유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 DNS 주소, 보조 DNS 주소 이렇게 공유기에서 요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P 설정을 수동으로 하셨을 때 DNS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하면 이렇게 공유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공유기에 따라 다르지만 요거를 공유기에서 편집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걸 바꿨어. 8.8.8.8로 구글로 바꿨어. 그리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받기를 하면 공유기에 있는 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공유기에 있는 얘는 이건 또 누가 정해주는 건가? 나는 분명 공유기를 처음에 설치할 때 이런 걸 입력한 기억이 없다. 그죠? 이건 통신사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KT 가입자이시고 KT 모뎀에다가 공유기를 물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SK 가입자잖아요? 공유기를 물렸어. 그럼 자동으로 SK의 DNS 주소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통신사에서 공유기로 DNS 주소를 주는 거고요. 그럼 나는 그대로 그걸 쓸 거야 해도 되고, 아 싫어 나는 바꿀 거야 그럼 공유기단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못 바꾸는 공유기도 있습니다. 통신사 기본 공유기는 보통 못 바꿔요. 하지만 IP타임 같은 사설 공유기는 통신사에서 이거 쓰세요 라고 하는 걸 난 안 쓸 테야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공유기에 적힌 이 DNS 주소가 컴퓨터로 넘어간다. 자, 공유기의 기능 중에 DHCP 기능이 있었잖아요. DHCP가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IP를 충돌하지 않게 할당을 해준다. IP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 DNS 주소까지 공유기가 다 지정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컴퓨터는 IP로만 통신한다. 그런데 그 IP를 외우기 힘드니 사람들을 위해서 DNS, 즉 도메인을 이용을 한다. 그런데 컴퓨터 자체는 도메인을 몰라. 그래서 도메인이 실제 어떤 IP인지를 어딘가에 물어봐야 돼. 그걸 DNS 서버라고 한다. 어떤 DNS 서버를 쓸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할 수도 있고 공유기 단에서 정해서 공유기가 넘겨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유기에서 지정된 DNS 서버는 사실은 통신사에서 지정해 주는 거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테우스였습니다.